동장군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강이 71년 만에 가장 빨리 결빙되기도 했는데요. 주말인 오늘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와 추위 전망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낮에는 날씨가 조금 풀리나 했더니 다시 추위가 기승입니다. 또 오늘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눈까지 온다고 하던데요. 이번 주 주말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정말 날씨가 추웠습니다. 사실 오늘도 예년의 12월과 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추운 날씨에 속하는데 주중에 워낙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사실 어제와 오늘 정도는 추위를 좀 견딜만하다 뭐 이렇게 네.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4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파주가 영하 11.4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평년 기온과 비교를 하면 아침 기온이 4도에서 많게는 6도 가까이나 낮은 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2도, 대전은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찬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체감 추위가 덜했었는데 네. 오늘 오후부터는 이 찬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이 체감 추위가 어제보다는 훨씬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 나들이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셔야 되겠고 네. 이 오후부터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눈구름이 찬바람을 타고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호남 서해안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cm, 그리고 충남과 호남 내륙으로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 아마도 이 대설이 많이 큰 눈이 쏟아지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교통 안전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또 어제는 한강이 얼었다고 하는데 이 얼게 된 시기가 71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추위가 언제쯤이면 좀 누그러지겠습니까? 네, 우선 어제 한강이 공식적으로 결빙을 했는데요. 사실 일부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됐던 주 초반부터 얼기 시작했었는데 어제 공식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2번에서 4번 교각 사이가 공식적으로 결빙이 되면서 공식 결빙이 관측이 됐습니다. 한강이 보통 평균적으로는 1월 13일 정도에 얼게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평년보다는 29일, 작년보다는 무려 42일이나 빨랐습니다. 특히 지난 1946년 이후에 71년 만에 가장 빨리 한강이 얼었는데 따라서 올겨울 이 12월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좀 한강 결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추위의 기세는 내일 더 강해집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오늘 오후부터는 이 한반도 상공으로 추가로 찬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는 수온주가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역시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월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추위가 좀 덜 하겠지만 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또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좀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기온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연말쯤이나 돼서야 이 예년의 겨울 날씨를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이 춥습니다. 보통 사완사온이라고 해서 춥다가도 잠시 따뜻해지곤 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 추워지면 일주일 동안 추운 것 같아요. 올겨울 추위가 왜 이렇게 한 번 추워지면 계속 가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보통 한반도 겨울철 한파를 만드는 요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북극의 해빙 면적이 적을수록 또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현상이 많을수록 그리고 라니냐 현상이 있는데요. 이 중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과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올겨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곤 있지만 사실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극의 해빙이 문제인데
올해 올겨울 북극의 해빙 면적이 최근 몇 년보다는 좀 많은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극 지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북극 온난화에 반응을 해서 북극 상공의 공기들이 소용돌이가 북극 상공에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극소용돌이가 이 북극의 온난화에 반응을 하면서 이 느슨하게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북극의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이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흘러내리게 되는데 네. 이것을 바로 이른바 북극 한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북극의 한파가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만들어진 것인데 단순히 이 찬 공기만 내려왔었으면은 추위가 며칠 정도 이어지다가 풀리게 될 것인데 문제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이 양쪽에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기압 장벽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동서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북으로 공기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의 강한 한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수일째 머물면서 이 추위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기온이 좀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 북극 소용돌이가 좀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 기류 정체 현상도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이 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위도 추위지만 오늘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 초에 눈길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올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롭게 쌓이는 눈이 5cm 이상일 때, 그리고 대설경보는 신적설, 그러니까 새롭게 쌓이는 눈이 20cm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먼저 대설특보가 발효가 되면 운전을 좀 무엇보다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운행 중인 차량은 당연히 서행으로 운전을 해야 되겠고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운전을 할 경우에는 눈길에 대비해서 스노우 체인을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눈길에서는 미끄럽다 보니까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의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가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을 하고 건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집 앞과 골목길에 눈은 얼기 전에 바로 쓸어내는 것이 좋겠고 특히 노후된 가옥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눈의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이 쌓여 있을 때 바로 쓸어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수시로 또 지붕이나 이런 곳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시설물 점검을 또 잘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게 되면은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디오나 TV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상 상황을 좀 수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